안녕하십니까. 정통 진행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 이번 7강 분석 대상은 47명이 입찰에 참여하고 차순위 매수의 신고까지 있었으나 대금 미납이 발생해 그 원인을 밝혀 입찰 보증금을 손해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원지법 22타경 1984 소유자 안모, 강제경매 신청자 성모, 채권 청구금액 4억 4천, 2022년 3월 14일 경매 개시되고 감정가 6억 9천4백, 최저가 3억 4천 진행, 재매각 보증금 20%입니다. 대지권 등기 정상이고 집은 14평, 건물 전용 25평, 분양 평형은 40평형입니다. 경매 진행 내역 2023년 7월 12일 최저가 3억 4천으로 진행됐는데 응찰자 무려 47명, 낙찰가 6억 1,230만원, 차순위 4억 9천130만원, 2023년 8월 28일 대금 미납입니다. 46명을 제치고 낙찰받은 기분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구나 차순위까지 있고 그러나 결과는 6,120만원 재산손실 발생입니다. 정통 진행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에서 대금 미납 원인을 분석합니다. 돈 벌려고 경매에 참여했다가 남 빚 갚는데 보태주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원인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남 빚 갚는데 돈 보태준다는 얘기는 입찰 보증금이 배당금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등기 내역 소유자 안모 2020년 5월 29일 소유권 이전 동일자 우리은행 설정 최고액 6,600만원 동 같은 일자 소유자의 배우자 문모 단독 전입 문모는 전입 임차 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주민등록 전입 3개 사항 일자가 동일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서 경매 권리 분석을 공부한 지식으로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떠올립니다. 말소기준권리 우리은행 근저당 설정 일자와 같은 날 전입했으므로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순위가 뒤져 아무 문제 없네 라는 결론을 내린 47명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집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의 배우자가 혼자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로 혹시 이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지 의심도 가져봐야 했습니다. 말소 기준 선순위 근저당권 2020년 5월 29일 설정된 1번 근저당권만 갚아버리면 2번까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1번만 갚아버리면 같은 날짜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 발생하고 주민등록은 효력 발생이 다음날 0시라는 권리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번은 놔두고 1번 근저당 부채만 변제하면 임대차 보증금 지불 채무는 고스란히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번 근저당 설정 최고 금액이 6,600만원이니까 5천만원 정도 빚 갚으면 감정가 7억 기준으로 추정한 전세보증금 5억여 원을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권리 분석에는 섬세함도 필요해 부정적인 상황을 항상 가정해봐야 됩니다. 주민등록 열람 단독세대 전입한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법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권리 분석 과정에서 놓친 겁니다. 낙찰자는 대금 미납하기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금융기관에 혹시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지 않나 확인해 봤을 겁니다. 서류 접수 내역을 보면 매각 불허가 신청 등 3단계로 인정되는 이의 신청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의 신청한 서류 접수 내역이 없습니다. 대금 미납하면서 6천여만 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 권리 분석사항. 1. 선순위 그전등 채권이 부동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에 있는 대입변제 등이 들어와서 본건과 같은 순위변동, 배당 순위변동으로 대금이납, 재경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2. 소유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서로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만 단독으로 전입되어 있으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해봤어야 되는 겁니다. 3. 소액저당권을 누가 갚으면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진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섬세한 철저한 권리분석의 전제로서 의문을 가져보고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확히 산출한 다음에 시세조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 바랍니다.